이란의 지도부도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절박하고 숨은 채 그들은 겁에 질려 지하로 숨어듭니다. 그게 쥐들이 하는 짓이죠. 전 세계가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미사일과 파괴에 직접하고 있는 동안 닫힌 문 뒤에서는 더 조용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권력을 쥔 이란의 통치자들, 즉 물라들은 점점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피해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쁜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오늘 끝난다 해도 그들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돈이 바닥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이 아니며 이란 경제는 어렵고 성직자들은 권력 유지의 유일한 수단인 현금을 잃고 있습니다. 수년간 정권은 부로 충성 추종자들에게 보상하고 정부를 운영하며 통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돈이 들어올 때만 작동하지만 이제 무너지면서 돈이 사라지면 그들의 직함과 공포 전술도 힘을 잃습니다. 이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전쟁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란은 2026년을 탄탄한 경제로 시작했다가 분쟁으로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나라는 수년 동안 돈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 약점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을 뿐입니다.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부터 이란은 이미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가혹한 제재를 겪고 있었습니다. 제재로 2025년까지 이란의 석유 수출량은 하루 150만 배럴로 2018년 전 생산량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훨씬 적은 수입을 의미했습니다. 주요 산업들도 어려움을 겪었고 해외 투자자들은 이란을 외면했으며 이란의 통화인 리알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리알은 몇 년 전보다 거의 95% 하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일상에 타격을 주고 경제를 망가뜨리며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자신의 돈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경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뢰가 떨어지자 물가는 급등했습니다. 2025년 중반에는 인플레이션이 50%까지 올랐고 올해에는 68%까지 더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이란인들에게 이 위기는 미사일 발사 전부터 이미 현실이었습니다. 음식값 상승과 월급 가치 하락, 삶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조용한 두려움을 느끼며 이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을 더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전쟁이 붕괴를 일으킨 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붕괴 중이던 시스템을 한계까지 몰았습니다. 이런 압박은 수년간 누적됐습니다. 제재로 이란은 국제금융에서 고립돼 투자와 선택지가 줄었습니다. 정부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처리했습니다. 부패는 나라를 안정시킬 수도 있었던 자원을 고갈시켰고 국영기업들은 많은 자금을 사용했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은 임금과 저축을 계속 갉아먹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시작될 즈음에는 경제가 단순히 약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바닥난 상태였고 충격을 감당할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매일매일이 충격이었습니다. 전투가 격화되며 모든 게 더 빨라졌습니다. 공격 규모와 전투 속도, 인프라 압박으로 이란은 회복 속도보다 빠르게 돈을 써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가 견딜 수 있는 짧은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모든 대응에는 돈이 들었고 모든 공격은 소중한 무언가를 파괴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한 모든 약속은 아직 정권이 지불하지 못한 더 큰 청구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우선순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경제는 전쟁 자금이 되었지만 동시에 점점 악화되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미사일, 드론, 그리고 이 지역의 동맹 단체 지원에 전용되었습니다. 동시에 제재는 더욱 강화되어 돈을 벌거나 자금을 국경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이라크 문제까지 겹치며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지출은 치솟았지만 수입은 계속 막혀 있었습니다. 이란이 얼마나 여유가 없는지 외환 보유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1200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그 수치는 200억에서 30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소가 아닙니다. 재정적 힘의 붕괴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없으면 정부는 통화를 방어하거나 시장을 안정시키거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도움이 되었어야 할 한 가지, 즉 유가 상승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높은 국제유가는 석유를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받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노력으로 이란의 수출은 방해받고 있습니다. 무역은 더 어려워졌고 제재는 여전히 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유리할 때조차도 정권은 완전히 이익을 볼 수 없고 물라들도 주머니를 채울 수 없습니다. 과거 체제를 유지하던 수익은 이제 산발적이고 제한적이며 계속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전쟁은 군사적 도전일 뿐 아니라 매일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돈은 계속 나가고 들어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국가는 매주 더 많은 요구를 감당하며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욱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점 진열대가 예전처럼 안정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수입품은 더 오래 걸립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이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물가는 가족이 적응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오릅니다. 정부가 수단과 돈이 부족한 채로 유지하려다 빚만 늘어납니다. 물라들은 이런 상황과 부의 소멸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가 바닥에 닿았다는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은행입니다. 이란 은행 시스템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은행은 자금 순환을 책임집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기업을 지원하며 경제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를 제공합니다. 꽤 간단하죠? 그래서 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짜 위기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환점은 2025년 말 이란의 주요 민간 대출 기관 중 하나인 알렌드 은행이 폐쇄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알렌드 은행의 약 2,500조 리알, 즉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예금과 부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금과 부채는 이란 최대 국영은행 멜리 은행에 넘겨졌습니다. 겉으론 구제처럼 보였지만 실제론 경고 신호였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옮겨졌을 뿐입니다. 한 기관에 집중됐던 압력이 단순히 다른 핵심 기관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알렌드의 붕괴의 원인은 금융부문의 부패를 보여줍니다. 해당 은행은 내부자 대출과 부패로 악명 높았고 정치적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으나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은행은 세계 최대 쇼핑몰인 테헤란의 이란몰 같은 대형 과시성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수익원이 아닌 과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알렌드는 공식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제공하여 예금을 끌어모았고 새로운 자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메우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말까지 그 은행의 부채는 2.5경 리알로 불어나 이란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실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은행 파산 시 국가는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결국 멜리 은행을 더 약화시켰습니다. 체제를 안정시키는 대신 정권은 가장 큰 은행에 위험을 집중시켰고 그 결과 전체 금융구조가 더 취약해졌습니다. 알렌드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화폐를 발행해야 했고 이는 이미 45%를 넘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리알화는 계속 폭락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으며 빈곤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행 실패가 아니라 경제 붕괴의 신호였습니다. 개혁 대신 부채 이전으로 물라들의 우선순위가 드러났습니다. 엘리트의 부를 지키기 위해 전체 시스템이 붕괴에 가까워져도 상관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알렌드 사태는 이란 금융이 무너진다는 경고였고 알렌드만이 약점도 아니었습니다. 세파, 밀랏, 데이, 이람자민 등 여러 은행이 이미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세파는 혁명수비대와의 밀접한 관계로 특히 중요합니다. 그곳은 단순한 은행이 아니며 군사 프로젝트와 국가 운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행이 흔들리면 금융 분야를 넘어 정권의 안보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 이런 은행들이 약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부실 대출에 시달려왔습니다. 돈은 국영기업, 정치적으로 연관된 프로젝트, 그리고 실제로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내부 인사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 대출들이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중 많은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손실은 회계 속임수와 국가 지원으로 감춰져 건전해 보이지만 이를 걷어내면 참혹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은행들은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물라와 성직자들이 기생하며 은행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이 약점은 즉시 전체 경제에 확산됩니다. 은행이 힘을 잃으면 성장을 지원하지 않고 대출도 중단됩니다. 신용이 필요한 기업들은 상품 수입, 임금 지급, 생존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생산이 둔화되고 공급이 줄어들며 물가는 더욱 오르게 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행 부문에서 시작된 문제가 모든 분야로 퍼져나갑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그 영향은 즉각적입니다. 저축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합니다. 어떤 때는 예금을 찾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고 인출이 지연되며 신뢰도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은행이 안전하지 않다고 믿으면 가능한 다른 곳으로 돈을 옮깁니다. 어떤 이는 달러를 찾고 어떤 이는 금을 사며 또 다른 이는 비공식 시장을 찾습니다. 이 선택들은 개인에겐 합리적이지만 시스템을 더 약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 경제 붕괴의 참사를 지켜보고 있고 리알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전에 이런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을 누른 다음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현금이 완전히 바닥나게 되면 여러분은 이 앙코르 부대를 꼭 지켜보고 싶을 테니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모든 일은 정부가 계속 전쟁에 돈을 쓰는 동안 벌어집니다. 이것이 상황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미사일, 드론, 지역작전에 투입되는 리알은 지역사업이나 가계 지원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권은 해외에서 살아남기 위해 돈을 쓰는 반면 국내 시스템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끊기면
정부는 권력 유지의 핵심 도구를 잃게 됩니다. 리알은 통제력 상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치가 크게 하락해 세계에서 가장 약한 통화가 되었고, 이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수입품 가격이 하루아침에 오릅니다. 달러로 가격이 책정된 모든 것이 리알로 더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다음 달 비용을 예측할 수 없어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아예 수입을 중단하고, 다른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격을 올립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정부도 압박을 느낍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보조금과 공공지출로 분노를 완화하며 지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가치가 빠르게 붕괴하면 그런 수단도 힘을 잃습니다. 돈을 줘도 살 수 있는 게 계속 줄면 의미 없습니다. 가격을 통제하고 산업을 지원하며 대중의 불만이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하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리알화는 수년간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하락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리알화는 달러 대비 거의 모든 가치를 잃었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경제적 문제들을 초래했습니다. 이 붕괴는 환율이나 금융 뉴스가 아니라 경제적 통제력 상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는 무역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필수 물품을 수입하며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통화가 필요합니다. 그 기반이 무너지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약해졌고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계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쟁 지출로 사회 불안 관리에 쓰던 금융수단을 잃고 있으며 각 문제는 다음 문제를 더 키웁니다. 이것이 이란 지배 엘리트의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의 권력은 이념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또한 지출 능력,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에게 보상하고 탄압을 자금 지원하며 동맹 세력을 지원하고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돈으로 불안을 잠재우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줄자 영향력도 약해졌습니다. 물라들은 현금으로 충성을 사고 공포를 강요하며 통치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현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신뢰성이 약해지고 전체 구조가 불안정해집니다. 남은 적은 돈의 행방도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동네를 안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대신 상당 부분의 자금이 중동 전역에 걸친 테헤란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로 보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최고위층에서 만들어진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성직자들은 이러한 지출을 추진하는데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무장 세력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권 영향력의 연장선으로 이란이 국경 밖에서도 힘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게 합니다. 이것은 협상에 유리하고 경쟁자의 압박을 주며 경제가 어려울 때 지도부의 힘을 보여줍니다. 수치를 보면 이 투입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만 해도 매년 거의 7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약 1억 달러를 받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아라사드 유지를 위해 군사 지원, 석유 수송, 장기 신용 등 수십억 달러가 쓰였습니다. 실패했지만 돈은 여전히 쓰였습니다. 후티 반군은 미사일과 드론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수억 달러를 받고 이라크 민병대도 자금과 장비를 계속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2012년 이후 이 네트워크에 1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지도부에겐 이런 지출이 보험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영향력을 유지하고 외부 위협에서 정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단체가 없으면 이란의 영향력과 성직자들의 권력 유지 능력도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금 지원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들에게는 국민의 고통보다 권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대가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해외로 나간 달러 한 푼 한 푼은 이란 내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돈은 리알 안정, 은행 지원, 서비스 개선 등에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체제가 압박받는 시기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며 자금 유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드론, 더 많은 미사일, 더 많은 물자, 그리고 그 단체들을 계속 활동하게 하기 위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이란 내의 프로젝트들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도로는 점점 망가지고 전력망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힘들어하며 수도 시스템은 수요에 뒤처집니다. 병원들은 부족 현상에 직면하고 교사들은 임금이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겪습니다. 그 차이는 점점 뚜렷해집니다. 자원은 분쟁에 쏟아붓는 반면 국내의 일상생활은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더 깊은 문제로 변해갑니다. 많은 이란인들은 자신들의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막대한 금액이 국경 너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격차는 좌절감을 낳고 사회 불안을 키웁니다. 분노는 수년간 쌓여왔습니다. 2022년 마사 아미니가 구금 중 살해된 사건이 여성, 삶, 자유, 봉기를 촉발했습니다. 여성들은 거리에서 히잡을 불태우고 젊은이들은 정권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수백 명이 탄압으로 희생됐지만 저항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씨는 2025년까지 잠잠해졌다가
지난해 말 통화 폭락과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다시 타올랐습니다. 빵값에 대한 시위가 오래된 불만과 합쳐졌습니다. 시장과 대학 캠퍼스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나라를 재건할 젊은이들은 이미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명이 넘는 이란 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불과 4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기술자들도 사상 최대 규모로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400만 명 이상의 이란인이 해외에 거주 중이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 10명 중 6명이 이들과 합류를 꿈꿉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기술력은 사라지고 있으며 사업을 시작하거나 병원을 운영해야 할 다음 세대는 유럽, 캐나다 또는 걸프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고 있습니다. 정권은 단지 돈만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잃고 있습니다. 전쟁이 마침내 끝나면 물라들이 파놓은 구멍에서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울 영리한 젊은 인재들이 국내에 훨씬 더 적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통치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들의 대응은 우선순위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시스템 개선보다 자신들의 부보호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반응은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적자가 늘면 중앙은행의 의존에 메웁니다. 2021년 이란 통화 공급량은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에 이르렀습니다. 돈을 찍어내면 잠시 충성파들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할 수는 있지만 결국 구매력을 잃게 됩니다.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게 줄고 저축도 사라집니다. 평범한 가정들은 오르는 비용에 압박받고 결국 예산으로 눈을 돌립니다. 낭비를 줄이거나 부패에 맞서기보다는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자금을 이리저리 옮깁니다. 2022년 보건 지출은 예산의 5% 이하로 감소했지만 군사 보안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충성파들과 연관된 보조금은 유지된 반면 병원과 학교 그리고 인프라는 우선순위에서 더 밀려났습니다. IRGC 기업과 세테드의 사업 제국은 보호되었지만 공공 서비스는 악화됐습니다. 이런 단기 조치 뒤에는 구조적 장벽이 있습니다. 한때 석유는 정부 수입의 80%를 차지했지만 제재로 인해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세계 시장과의 고립은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는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국영 산업 내부의 비효율성 때문에 많은 이익이 흡수되고 맙니다. 부패로 매년 수십억 달러가 유출되고 감시단체들은 공공계약의 30%까지 손실된다고 봅니다. 개혁도 정치적 한계에 막히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의 통제를 위협하는 어떤 변화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영화 노력은 지지부진하고 은행 개혁도 충분히 진전되지 않으며 부패는 여전히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냉혹한 진실로 이어집니다. 빠르고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 체제는 경제와 정치 통제가 직접 연결돼 있어 하나를 고치면 다른 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촌관계가 계속되면 진정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전쟁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하며 평화가 와도 체제를 원점으로 되돌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본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재건에는 이란에 없는 자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줄고 은행도 불안정합니다. 제재도 즉시 해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석유 수입도 불확실합니다. 리알화는 붕괴되었고 투자자 신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안도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압박이 생깁니다. 재건의 필요성은 애초에 붕괴를 초래했던 바로 그 한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정부는 서비스 복구, 경제 안정화, 인프라 재건을 기대받겠지만 이를 실행할 자금도, 신뢰도, 유연성도 부족합니다. 전쟁이 끝나도 안도감보다 새로운 압박이 생깁니다. 재건의 필요성은 붕괴를 야기한 한계와 부딪힙니다. 정부는 서비스 복구, 경제 안정화, 인프라 재건을 기대받겠지만 이를 실행할 자금도, 신뢰도, 유연성도 부족합니다. 상황의 중대성은 분명합니다. 전쟁이 끝나도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더 깊은 내부적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선직자들은 이미 수년간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탄압을 견뎌온 국민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약해지고 파산한 정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체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자금이 없으면 권력 유지가 훨씬 어렵습니다. 돈은 늘 통제의 근간이었습니다. 돈은 충성을 사고 치안부대를 지원하며 사회 불안을 무마합니다. 그 돈이 사라지면 이러한 도구들도 동시에 약해지고 정권의 통제력은 실제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붕괴는 이란 국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무주타바 하메네이와 같은 인물들의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면서 런던, 두바이, 유럽에 있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고급 부동산이 밝혀졌습니다. 이 자산들은 유령 회사와 중개인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제재로부터 성직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림자 제국입니다. 하지만 그 방패는 금이 가고 있습니다. 서방 정부들은 계좌를 동결하고 중개인 제재와 하메네이 일가 연관 부동산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점이 두드러집니다. 첫째, 성직자들은 한때 그들을 보호해주던 외부의 완충 장치를 잃고 있습니다. 해외 수익 수십억 달러가 동결되었습니다.
이란 네트워크 관련 암호화폐 지갑이 차단됐으며 모주타바의 제국도 면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권은 텅 빈 국내 경제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돈을 찍어내고 은행 부채를 전가하며 보조금을 줄여도 시간만 벌 뿐 신뢰나 힘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러한 이중적인 손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라들은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재건을 요구하는 국민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전장은 조용하지만 재정적 대가는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재산뿐 아니라 권력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전쟁 후 엘리트들이 돈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민간인으로 전환해 테헤란의 좋은 아파트에서 살까요? 물라들이 돈이 떨어지면 더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을 침묵시킨 두려움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강제로 유지된 것입니다. 정권은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IRGC에 의존해 왔으며 무장부대를 투입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고 수천 명을 투옥하며 전체 공동체를 위협했습니다. 그 체제는 IRGC가 충성스럽고 자금이 풍부해 두려움의 대상이었기에 유지됐지만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그 균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IRGC가 외부 압력으로 약화되고 아르테시가 더 중심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한다면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을 잃게 됩니다.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지면 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으면 충성심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충성심이 없으면 두려움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들을 지켜주던 방패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사람들이 기회를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기회는 침착하거나 인내심 있는 대중을 만나지 않습니다. 수년간 쌓인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위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은 여전히 그 기억을 간직합니다. 임금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노동자들과 대화 대신 총알을 마주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좌절감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억눌려 있을 뿐입니다. 정권이 보조금 지급, 민병대 지원, 통화 안정 모두 할 수 없을 때 그 압박은 더는 풀릴 곳이 없어집니다. 역사는 이런 국면이 얼마나 빨리 뒤바뀔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1989년 루마니아에서 차우셰스쿠 정권은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군대가 민간인에게 계속 발포하기를 거부하자 거의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2021년 리비아에서 카다피의 통제력은 그의 재정 및 군사 네트워크 붕괴로 무너졌습니다. 두 경우 모두 변화는 급격히 일어났습니다. 통제 시스템이 멈췄을 때 변화가 왔습니다. 이란도 비슷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약화되고 아르테시가 전면에 나서며 성직자들이 자금이 바닥나면 모든 것을 지탱하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돈과 민병대, 두려움이 이 정권의 기둥이었습니다. 이 기둥들이 약해지면 체제는 버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랜 세월 억압받던 국민들은 더는 억눌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반응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심판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사람들은 단지 절박해서가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을 때가 왔다고 믿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 믿음이 오랜 시간 기다린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전쟁의 끝은 결승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시험의 시작입니다. 생존은 외부 승리가 아니라 체제가 내부 붕괴를 견디는 데 달려 있습니다. 물라들은 그들 자리가 없는 새로운 이란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그들은 더 부유해졌지만 국민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부를 지키려 돈을 찍고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 예산을 소진했으며 권력 유지를 위해 병원과 학교, 인프라를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도 재정 현실은 남습니다. 나라가 고통받는 동안 두둑푹해졌던 그들의 주머니도 이제는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억압을 견딘 사람들이 그들 없이 나라가 재건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환점입니다. 전장은 조용해도 진정한 심판은 내부에서 올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이제 그들의 부패와 잔혹함의 무게를 견뎌온 국민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무너지고 드러나고 무력해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력해진 모습이죠. 그 순간 전쟁의 끝은 그들의 생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쇠퇴가 시작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전장이 잠잠해질지 몰라도 진짜 이야기는 이제 이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돈줄 파탄이 더 터지고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 그리고 마침내 자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그날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면 심판편이라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서 놓치지 말고 알림도 설정하세요. 주머니가 텅 비면 팝콘은 내가 쏩니다.